어느 날 우리 눈앞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혼자서 작동되거나 물체가 공중을 떠다니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이상한 사건은 1848년 미국 뉴욕 웨인 카운티 외곽의 시골 마을에서 살던 세 딸들에게 벌어집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이스빌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이 집에 살던 가족은 폭스라는 이름의 부부와 리아, 마가렛, 케이트라는 세 딸이 살고 있었죠. 리아의 나이는 17, 마가렛은 15, 케이트는 12살로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특이할 게 없는 평범한 딸들이었습니다. 폭스의 딸들은 원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요. 집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골에 낡은 집으로 이사를 왔던 건데요. 1848년 3월 이사를 마친 폭스의 가족은 엄마가 새 직장을 구해야 했고 아이들도 학교를 옮겨야 됐죠. 한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상한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어느 날부터 막내인 케이트가 언니들에게 자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언니들이 자기에게 장난을 쳤다는 건데요. 부모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일 밤마다 침실 벽을 두드려 잠을 못 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니들은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케이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벽을 두드리지 않았는지는 언니들만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제로 케이트는 최근 며칠째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딸들은 이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결국 다 같이 막내 방에서 잠을 자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죠. 그리고 폭스 부부의 딸들은 모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케이트의 말처럼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던 겁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고 가볍게 문을 노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집에서 벽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모들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장난을 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부모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날이었어요. 집에는 딸들만 있었고 모두 한 방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밤새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벽을 두드렸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음날 밤 폭스의 딸들은 수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집안 곳곳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자 가는 방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체에 딸들은 집안에 유령이 산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딸들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며칠이 지났고 어느 날 다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소리를 내는 정체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공격하진 않았고요. 벽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생각에 평소 호기심이 많던 둘째 마가렛이 만약 지금 벽을 두드리는 당신이 정말 유령이라면 다시 한번 벽을 두드려 보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들은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번엔 막내인 케이트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벽을 두드리세요. 그러자 벽은 1번만 소리를 냅니다. 딸들은 더 이상 벽을 두드리는 소리의 정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유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어합니다. 그 뒤로 밤마다 이 유령과 대화를 했고 이름과 나이, 직업도 알아낼 수 있었죠. 유령은 말을 하진 않았고 벽만 두드렸는데요. 딸들의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A면 1번, B면 2번 벽을 두드리는 식으로 소리를 내면 딸들이 듣고 알파벳을 조합했던 것이죠. 딸들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렸어요. 하지만 당연히 믿어주지 않죠. 그러자 케이트가 자신있게 부모 앞에서 유령을 불러냅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벽을 두드려 달라고 했죠. 그러자 바로 대답을 하듯이 벽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는 아이들의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유령을 믿기 시작한 폭스 부부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폭스 집안의 세 딸은 유령과 대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집니다. 그 뒤로 약 30년간 미국 전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책을 쓰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세 딸은 유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강령술사인 폭스 자매들로 불리게 됩니다. 1848년 폭스 자매에게 벌어진 이 이야기는 심령주의를 뜻하는 스피리추얼리즘의 시초가 됩니다. 스피리추얼리즘은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거나 조종을 하는 강령술, 심령술을 뜻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는 비물질적이며 초자연적인 정신적, 추상적 실체로 살아있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데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들은 가끔씩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폴터가이스트는 독일어로 노크하다 라는 동사를 뜻하는 폴턴과 영혼을 뜻하는 가이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죠. 뜻을 풀어보자면 시끄러운 영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의해 물건이 움직이거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소리가 발생하는 식으로 물리적인 이해와 설명이 불가능한 심령 현상을 말하죠. 폭스 자매가 겪은 일처럼 아무도 없는 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던가 갑자기 불이 나거나 물건이 공중을 떠다니는 일들이 폴터가이스트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들 때문에 공포 영화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공포 영화로 유명한 컨저링 시리즈도 실제로 일어났다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주제로 한 영화죠. 1971년 미국 로드아일랜드 해리스빌로 이사온 페론의 가족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주장에 의하면 페론 가족은 새 집에 이사온 첫날부터 1980년까지 약 10년 동안 9명의 영혼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자는 사이 침대를 다른 곳에 옮겨 놓거나 물건을 숨기고 집안에 악취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엄마인 페론 부인의 몸에 들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고 의자에 앉은 채 공중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관련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인 유명한 퇴마사죠. 워렌 부부도 페론의 집을 찾아와 엑소시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영화 컨저링의 주제가 되었던 겁니다. 페론 가족 이야기 외에도 아미타빌가의 저주나 파라노말 액티비티, 엑소시스트 등 많은 공포 영화들이 대부분 실제로 벌어졌다는 악령에 의한 빙이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들이 실제 벌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생기는 공포심도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유령이 벌인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판단하는 데에도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징후로 폴터가이스트 현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물건들에 대한 현상이죠. 항상 같은 곳에 열쇠나 휴대전화를 뒀는데 몇 분 뒤 보이지 않는다던가 며칠 후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징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체가 스스로 공중부양되는 현상이 목격되는 경우예요. 공중에 떠다니는 의자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던 물건이 저절로 떠오르거나 혼자 움직이고 책장이 이유 없이 쏟아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할 경우 냉장고나 옷장 정도의 무거운 물건도 공중에 뜨는 상황이 목격된 적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거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움직이는 물체는 멈춰 있을 때보다 온도가 높아져요. 물리적인 이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체가 움직이고 날아다니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진다면 영적인 존재가 주변에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 등을 할 때 열감지 센서를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죠. 네 번째로 그동안 많은 공포영화에서 사용한 장면이죠. 혼자서 작동하는 가전제품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켜져 있는 전구가 갑자기 깨진다던가 TV나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계가 어느 날부터 움직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창문이나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등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너지들도 폴터가이스트의 징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08년 3월 14일 아침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라디오 소리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둔 것이고, 심심하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놨는데 라디오 혼자 주파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조명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죠. 주파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라디오 꺼졌죠? 잡음 들려요. 자, 문 닫혔죠? 테이블 위 잘 보시면 다시 라디오 켜집니다. 강아지가 이 주파수를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 집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 카메라 렌즈도 초점이 바뀌어요. 자동 초점 조절이 된다고 해도 지금 화면 안에 이동하는 물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렌즈를 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조정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아지들 시선을 보면은 뭔가에 반응하고 있는 느낌이죠. 무언가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시선이. 카메라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본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두 마리 다 같은 쪽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봤어요 지금. 분명히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나자 반응을 했죠.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들리는 이유를 알 수도 없이 생기는 다양한 소리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영국 엔필드에서 11살의 자넷이라는 아이가 직접 겪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촬영된 사진인데요. 첫 공개된 1977년 9월 10일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들섹스주 엔필드시의 60년 된 주택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죠. 집에 있는 물체가 날아다니고 가구들이 움직이는 현상은 2주 동안 계속되었고, 사진 기사인 그랩 모리스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물건을 던진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블록이 날아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다 라고 소개했어요. 자넷은 자신의 언니와 위자보드라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위자보드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졌던 분신사바처럼 귀신을 부르는 놀이 중 하나인데, 이 게임 이후 악령의 장난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악령은 가구를 공중에 띄우거나 물건을 던졌고 이상한 소리를 냈고 사람을 공중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2년간 겪으면서 자넷은 정신적인 문제로 몸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1979년 이후 악령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자넷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엔필드 사건이 영화 컨저링2의 주제가 됐었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국 맨체스터의 어느 사무실에서 2012년 11월 1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이에요. 폴터가이스트를 대표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고요. 보통 이런 류의 영상이나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현상도 뚜렷하게 보이고, 호러나 심령을 주제로 하는 일본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폴터가이스트 현상 대축제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적도 있어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혀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전부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폴터가이스트라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중에 가장 상태가 좋습니다. 화면은 실시간으로 건물 안에 아무도 없다고 계속 화면을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시간을 보시면은 녹화된 시간, 전혀 편집이나 끊김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의자가 이제 시작됩니다. 현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벌어져요. 사무실마다. 모니터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문 손잡이가 흔들리고 분명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서랍이 저절로 열리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서류도 뿌려지거든요. 컴퓨터 전원도 동시에 켜졌다 꺼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귀신이 벌인 일이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증거도 찾아냈고요. 이 영상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자 영상 분석 전문가와 심령술사들이 확인해 봤더니 모든 장면이 편집과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겁니다. 영상이 연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화면상에서 볼 때 사무실 로고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뭔가를 알리기 위한 느낌이고, 그리고 영상 구성 자체가 점층적이에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죠. 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소개한 최초의 강령술과 심령술사라는 폭스 자매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꾸며낸 가짜 이야기였어요. 이 사실은 미국 강령술 협회를 통해 밝혀집니다. 1895년 30주년을 맞은 미국 강령술 협회에서는 강령술사로서 상징성이 있던 폭스 자매들을 초청해 기념 연설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당시 케이트와 마가렛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어서 연설을 거절합니다. 결국 첫째인 리아만 혼자 행사에 참석했죠. 그러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동생들이 화가 나서 몰래 행사에 참석했고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은 언니인 리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유령과 대화하는 척 연기해왔다고 폭로한 것이었죠. 케이트와 마가렛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나 유령이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집안의 소리들이 모두 만들어낸 가짜였고,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예상외로 사람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인 리아가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시작해서 책을 냈고 강연을 다니면서 가짜 심령술 연기를 할 때마다 두 동생들은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결국 강령술계를 떠나기로 했다고 그동안의 일들을 자백했어요. 모든 것이 폭로되자 폭스 자매들은 죽을 때까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았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의혹이 생기자 컨저링의 배경이 된 페논 가족의 이야기도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해리스빌의 페논 가족이 겪은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부부의 큰딸인 안드레아가 쓴 책 때문인데, 책 속의 내용만으로는 그 집에서 벌어졌다는 모든 일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워렌 부부가 페논 가족의 집에 방문해 엑소시스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도 안드레아 페논의 책과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조작을 한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먼저 이 맨체스터 사무실의 경우 굳이 시간을 들여 영상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속여서 공개했어요. 왜냐는 것이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행동이 수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면 그 자체가 돈으로 연결될 수 있죠. 영상이나 사이트 홍보를 통한 수익 같은 부가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 느끼셨을 텐데 로고처럼 보이는 똑같은 문구가 굉장히 많이 벽에 붙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폭스 자매나 페논 가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여요. 예전에 있던 일이라 유명인이 돼서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영혼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유령의 짓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영상들이 거짓 조작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모든 현상들을 다 거짓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1930년대 정신분석학자인 낸더포더가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초자연적인 영혼이 벌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리기능장애 이론에 의하면 이런 일들의 중심에는 특정 사람이 관련돼 있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상현상이 벌어지지만 사라지면 현상도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심의 인물은 주로
10대 초반의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주로 이 아이들은 심하게 억제된 분노나 적개심 또는 성적 긴장 상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에너지, 일종의 염력 같은 힘을 통해서 적개심이나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낸더포더 이론에 의하면 이상 현상의 원인을 염력이라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의견들도 다양한 상태예요. 이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기류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환각, 착시처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믿으며 현재까지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원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정말로 인간이 아닌 영혼들에 의해 벌어진 현상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약 영혼이 존재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의 거짓말로 인한 현상들이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져 온 수많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영혼이 존재하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영혼 때문이라면 왜 지금까지 조작되지 않는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혼의 존재와 폴터가이스트라는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폭스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반전이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 세 자매들이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었는데, 이 강령술 협회 행사 폭로 이후 약 10년이 지납니다. 1905년 정도였는데 폭스 자매들이 살던 이 하이스빌의 낡은 집을 허무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 마당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철제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가방을 열어봤더니 명함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 거기 찰스 로즈마라는 이름이 적혀있던 거예요. 폭스 자매가 대화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영혼의 이름이었던 거죠. 이 유골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폭스 자매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뀝니다. 이후에 이 세 딸들이 유령과 처음 대화했다고 알려진 1848년 3월 31일이 심령주의 최초의 날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 딸들이 살던 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호주의 울룰루라고 하는 곳인데 전 세계 여행객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장소로 항상 꼽히는 여행지입니다. 자, 이곳에서 1980년 8월 태어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부모와 여행 도중에 사라지는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인데요. 너무 어린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 소식에 사람들이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범인이라는 인식으로 힘들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사라진 지 6년 만에 울룰루 아기 실종 사건의 범인이 밝혀집니다.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가 다음 주 미스터리 사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